저는 평범한 50대 남성입니다. 25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했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란 게 욕심 앞에서는 쉽게 흔들리더군요. 평생 모아온 퇴직금과 대출까지 얹어 시작한 아파트 갭 투자.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함정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을 은행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고객들의 통장을 관리하고 대출 서류를 검토하며 남들의 돈을 지켜주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의 돈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퇴직이 가까워 올수록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은 어떻게 버티나, 자식들 교육비는 어떻게 충당하나,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손님들이 내는 퇴직연금 서류를 받을 때마다 부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과연 퇴직 후에 편히 살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아내와 둘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을까? 그렇게 자꾸만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후배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형님, 갭 투자만 하면 됩니다. 요즘 아파트는 시간이 돈입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면 매매가가 오르는 순간 그 차익이 고스란히 내 수익입니다.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대출 서류를 접했지만 정작 제 돈으로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남의 인생을 돕는 게 제 일이었지. 제 인생을 위한 투자는 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무력하게 흔들렸습니다. 퇴직금 몇 억을 은행에 그냥 넣어두는 게 답일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들 한다는 부동산 투자에 한번 몸을 던져야 할까? 밤마다 아내가 곤히 자고 있을 때 저는 혼자 일어나 부동산 사이트를 켰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진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지금 사두면 몇 년 뒤에는 얼마가 될까? 상상 속에서는 언제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집값은 늘 저 멀리 치솟았고 제 통장에는 억 단위의 이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행 동료들도 은근히 자극했습니다. 형님, 아직도 안 하셨어요? 다들 벌었어요. 그 말들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구나. 평생 남들 돈만 굴려주고 정작 내 것 못 굴려본 인생이구나. 자책과 불안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나도 해야 한다. 이대로 늙어가면 안 된다. 자식들 학원비도 대주고 나중에 결혼할 때 든든히 지원하려면 지금이 기회다. 그날 밤 저는 아내 몰래 노트에 아파트 시세를 적어가며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부자가 된다. 그 다짐이 제 인생을 무너뜨린 시작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늘 보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 대출이 성사되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지켜봤던 그 장면이 이제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서류를 앞에 두고 앉았을 때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대출 계약서, 그리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 수십 년 동안 남들에게 조언만 하던 제가 이제는 그 조언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펜을 잡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지 마라.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아니면 늦는다. 결국 저는 후자의 목소리에 손을 들었습니다. 도장을 꾹 찍는 순간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전세 세입자를 끼워 넣으면서 처음으로 갭 투자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했습니다. 마치 저도 드디어 부자의 대열에 합류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고지서를 펼쳐놓고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 전세 보증금, 그리고 제 퇴직금, 일부가 얹힌 숫자들. 머릿속에서는 늘 수익 그래프가 오르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오른다. 다들 그렇게 돈 벌었다잖아. 스스로를 속이며 불안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제 상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 징조가 보였습니다. 거래가 끊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의 전화는 한동안 울리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거래 절벽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산 아파트 시세는 오르기는커녕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휴대폰을 켜고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떨어지는 숫자를 보는 순간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어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아서 저 아파트 대출을 막고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러나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난 집은 빈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손에 쥔 돈은 없었습니다. 은행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그날의 통장 문자 메시지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이다가 새벽이 오면 눈이 충혈된 채로 출근했습니다. 은행원으로 앉아 고객들을 맞이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대출 이자와 갭 차이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부동산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중개사무소 책상 앞에 앉아 억지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거래 나온 거 없습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요즘 시장이 얼어붙어서요. 기다리셔야죠.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기다리면 오를 거라던 시장은 점점 더 가라앉았고 제 인생은 매일 가라앉아갔습니다. 돈이 막히자 모든 게 무너져갔습니다. 가장 먼저 자식들 학원비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당연하게 내던 학원비가 이젠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번 달은 학원비 안 냈어? 그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피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늦은 밤, 식탁 위에 놓인 대출 고지서를 가만히 바라보던 아내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마다 식은땀에 젖어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숫자와 빚만이 떠다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고객을 대할 때조차도 저는 빚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몸까지 망가져갔습니다. 혈압이 치솟았고 병원 진단에서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휴식을 권했지만 제게 그런 사치는 없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이자 고지서는 제 건강 따위 신경 쓸 겨를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침묵 속에서 무너져갔습니다. 말은 줄었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집의 공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돈은 사람의 순결까지도 짓눌러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장을 관두고 나와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령이. 하루는 건설 현장에서 마기를 하고 하루는 새벽에 신문을 돌리며 버텼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은행원으로 정장을 입고 앉아 서류를 보던 제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락해 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고통 속에서 보낸 끝에 저는 결국 모든 아파트를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락에서 저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쓰던 제 경험담과 고통을 글로 정리했고 그것을 강연 자리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갭 투자 실패한 은행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저는 지금 부동산 투자 실패 상담 강사로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때론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투자로 망했지만 그 실패담으로 다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 외에는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하고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른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는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함께 져야 하는 짐입니다.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망한 인생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제게는 또 다른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